이재명, 나를 수사하는 검사 4명 다 탄핵당해라. 탄핵 발의되는 순간 검찰의 직무는 중지됩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선거법 위반, 위중교사, 대북송금, 김혜경과 법카 이 몇 개입니까? 8개죠, 그죠? 그 그랜드 슬램. 살아온 인생 자체가 법 위반 이거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하니까 또 선거법 위반 걸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인생이. 근데 이 사람이 9월에 내려질 선고가 결정적입니다. 선거법 위반. 나는 누구를 모른다. 대장동은 쉽게 말해서 80억을 놓고 8천억을 벌어간 사건이다. 민간업자들이. 성남에서. 근데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죠. 거기에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선거 치를 때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뉴질랜드 함께 간 사진, 동영상, 녹취록 다 났기 때문에 이걸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검찰이 1심 구형을 하게 돼 있어요. 이재명한테 몇 년형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받아서 재판부가 10월 초에 이 사람은 몇 년형이다라고 내리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법조인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녹취록, 동영상 다 있기 때문에. 증언들 다 겹치기 때문에. 그럼 이게 1심에서 이 사람 유죄 뜬다. 10월 초에.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3심까지 거의 안 바뀝니다. 거의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1심에서 유죄가 된다라는 건 뭔 사인이냐? 첫 번째,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대통령 못 나갑니다. 다음에. 의원직 날라갑니다. 세 번째,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가짜 후보를 냈기 때문에 벌금 440억을 토해야 돼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재명은 여기에 목숨이 걸려 있는데 아니 범죄자가 감옥 가는 건 당연하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 건 알겠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본인이 감옥 가기 싫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인하고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자기를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검찰을 탄핵 시도하고 뒤에서 개딸들이 그걸 응원하는 거는요. 이거는 상권분립의 붕괴의 징조입니다. 감성이 내 편이 이기면 된다라는 진영 논리가 이 수천 년간의 지혜와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납니까? 방통위원장도 탄핵당해라. 탄핵. 요즘에 뉴스만 키면 다 탄핵입니다. 이 방통위원장을 왜 지켜야 될까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바꾸잖아요. MBC의 사장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언론사 2개가 뭡니까? JTBC, MBC죠. MBC, JTBC는 항상 윤석열이 탄핵될 수 있는 그러한 류의 영상에는 조회수가 100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MBC를 놓으면은 이재명도 감옥 가는 거예요. 여론 조작에 힘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방통위원장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못 맡기죠. 탄핵. 무조건 다 탄핵.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마음껏 파업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노란봉투법,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그 다음에 국정조사, 동해안에서 석유가 발견됐는데 그것도 윤석열이 뒤에서 뭔가 조작한 것이다. 그 진짜로 지금 국정조사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면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아니면 수용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부권을 행사를 이제는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바꿔서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의석수를 기준을 낮추겠다라는 것도 지금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국회로 그게 거부권이 와요. 근데 국회에서 200명이 찬성을 하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석만 되면 국회가 대통령을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200석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민주당이. 근데 200석이 아니고 180석으로 낮추면은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까지도 발의하려고 한다. 이거는요, 그냥 상권 분립이 아예 살살 녹고 있는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우리가 되게 여러분들 바쁘시죠? 살아가는데 할 일 많죠? 근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공화국이 녹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거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대한 뜻을 품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이렇게 청년들이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나라 진짜 청년들이 포기하잖아요. 이대로 진짜 녹슬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0만 명 넘었으니까 탄핵 당해라 뭐 이런 것들 다 탄핵이죠. 그죠? 이것뿐만 아니고 상권 분립의 위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간첩 잡는 거 국정원 대공 수사권도 폐지했죠.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도 마음에 안 드니까 경찰한테 다 넘겼습니다. 이쯤 되면은 모든 걸 다 갖겠다는 거예요. 상권 분립 정도가 아니고 간첩 잡는 대공 수사 능력, 검찰의 수사 능력, 행정권, 이제는 사법부까지 마음에 안 드니까 민주적인 통제를 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평온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급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임무랑 책임이 정말 막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탄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이해하려면요,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사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라고 여겨지고 탄핵당했죠. 여러분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탄핵당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안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웃기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라고 죄를 명시를 하고 당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때 헌법재판소도 그런 관점으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강요죄 이후에 재판에서 강요죄가 유죄로 판결됐을까요? 무죄로 판결됐을까요? 무죄입니다. 왜? 기업인들을 강요한 실증적 물증이 하나도 발견 안 됐거든요. 강요죄가. 두 번째, 직권남용죄. 이것도 무죄입니다. 최순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다는 물증이 단 하나도 안 발견됐기 때문에. 왜 탄핵당한 거죠 도대체? 그래도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았지 않냐? 박근혜 몰랐다는데? 그러면은 묵시적 청탁이다. JTBC에서는 지금 JTBC가 최상배 특검법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죠.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태블릿,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에 기밀을 담아서 최순실한테 줬다. 최순실이 썼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JTBC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손석희가 그렇게 떠들다가 그 태블릿에서 최순실이 아니고 다수가 썼다라는 게 드러나자 손석희가 뭐라 했어요? 어쩌면 태블릿은 필요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다 던져놓고 탄핵당하고 진실이 드러나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럼 그 태블릿은 도대체 뭐냐? 재판 결과를 딱 까본 거예요. 1심 재판 때 국과수가 태블릿을 다 조사해봤거든요. 근데 당시 JTBC 보도와는 다르게 최순실 혼자 쓴 게 아니고 복수가 썼기 때문에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어. 이걸로 탄핵시킨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어떻게 탄핵됐냐면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탄핵 소추가 됐고 국회에서 합의가 됐고 검찰 수사 과정 속에서 탄핵이 소추가 됐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사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진행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죠? 경찰 수사 중인데 최상배 특검법 최근에 발표가 나왔지만 최근에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공수처의 수사 과정 중인데 탄핵을 하겠대요. 그럼 이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 감촉 빼고 이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앞으로 온갖 이리떼들이 뻑하면은 대통령 제끼고 1, 2년 안에 탄핵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다음 대통령 해볼래. 나와. 탄핵 드라이브. 세력 모아서 언론사 매수하거나.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저건 뭐 2년 안에 내려오겠나 뭐. 지지 안 해. 이제는 보수 시민들은 뽑아놓으면 뭐예요? 탄핵당한데 안 하려니까 정치 안 볼래. 그냥. 점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이때는 권력 탈취와 이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지금 약간 목적이 다른 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문재인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뒤에서 뭔가를 많이 한 거예요. 불법적인 일들은. 그러다가 지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적이 살짝 바뀐 게 민주당의 이 두 거두인 위성정당처럼 돼 있지만 조국 정당은 이 두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요. 이재명 아까 제가 뭐 그랜드 슬램 중에 슬램을 말씀드렸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죄가 정경심 재판에서 다 유죄가 떴습니다. 이것도 못 도망갑니다. 그 입시비리. 근데 6년 전에는 박근혜 죽이고 사회주의 체제 만들기 이거였다면은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민주당 집단에서 거의 사이비 교주처럼 종교화된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종교전쟁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지금 큰 위험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감옥 가는 거는요, 단순한 정치적인 복수심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감옥 가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감옥 가지 않으면은 더욱더 폭주를 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상권 분립이 파괴가 될 것이고, 이 두 사람이 감옥 가지 않으면은 더더욱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양심과 상식이 사라져버린 저 영역을 바라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끊고 더욱더 악인들이 날뛸 수 있는 무대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권 분립의 보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파괴하고 있는 양심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절실하게 외쳐봅니다. 사법부는 법리대로만 판결해라. 사법부는 법리대로만 판결해라. 사법부는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헌법만 바라보아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판결해라.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만 바라보고 판결해라.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한 인연. 한 번 왔다 소리 소문 없이 가는 인생.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예측 가능한 만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으면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여자는 민낯으로도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하고, 남자는 지각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 여자의 지조는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드러나고, 남자의 지조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드러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가까운 것이 아니고, 자주 못 만난다고 먼 사이인 것도 아니다. 말이 많다고 다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것도 아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더라. 가까이 다가가봐라. 삶에 무게 없는 사람 있나. 살펴봐라. 고민 없는 사람 있나. 물어봐라. 사연 없는 사람 있나. 건드려봐라. 눈물 나지 않는 사람 있나. 찾아봐라. 힘들지 않는 사람 있나. 꾹 잡아라. 슬프지 않는 사람 있나. 털어봐라. 아프지 않는 사람 있나.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행복해하자.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지 말고 좋은 하루를 만들자. 좋은 사랑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자. 좋은 조건을 찾지 말고 좋은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자.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아주 다리다두 아주 다리다두 white. do da do do